살다 보면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포인트. 이 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경이로운 경험, 슬픈 경험, 죽고 싶은 경험.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와의 만남도 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수하게 찍히는 그 경험의 점들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제가 깊은 산성 옹달샘에서 왔는데 거기에 링컨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7,600명의 학생들이 20차에 걸쳐서 걸쳐갔습니다. 그 가운데 180도 바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내면 가끔 메일을 받습니다. 고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빨강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파랑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빛, 표정, 집중력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직생활 시작하시는 분을 해서 20년, 30년 오래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180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0.1도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0.1도 바뀌는 것이 그때는 별거 아닌데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나흘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작은 포인트 하나가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누군가는 터닝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이 2015년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날짜 적어놓고 포인트 하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포인트 위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드리려고 좀 왔습니다. 그 점은 이쯤 찍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너머 있는데 여기 찍어야 됩니다. 끝점입니다.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끝점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의 점. 이 오메가 포인트는 저의 표현은 아니고 한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테아르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듣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엿새간에 걸쳐서 아담과 이구를 창조하고 그 다음날 쉬심으로써 창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의 조물주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진화해 간다는,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궁극의 목표.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의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가는 창조의 진화 여정의 동반자다,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땡겨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골인했다고 합니다. 여기 골인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끝인가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지고 볶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공무원 생활 꿈꾸신 분들 많은 것일 거예요. 자, 합격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시작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지 않고 별표를 해서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이기를 바라지만 더러 어느 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주고 가면 오늘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북극성이라는 점이 찍혀 있으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한 나라의 재상에서부터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느냐? 감히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의 가슴 속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목표 끝점을 향한 오메가 포인트가 찍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류하는 것입니다. 바람 따라서 풍랑 따라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으면 표류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꿈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쉬운 말입니다. 근데 이 꿈이 뭐냐? 더 쉬운 말이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저 공무원 됐는데요. 자, 진급했는데요. 그런데 오메가 포인트는 다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늘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에 포인트를 찍어야 합니다.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포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꿈 넘어 꿈이라는 포인트입니다. 한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사합니다. 띄어쓰기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서 한글 사전이 없어요. 띄어써도 뜻은 통합니다. 나중에 한글 사전에 넣는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인해 주세요.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꿈 넘어 꿈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너머에 비욘드 오메가 포인트. 이 이야기는 제가 카이스트 강연을 갔습니다. 대학원생들 500명 대상으로 2시간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대답했습니다. 학생의 꿈이 뭐예요? 과학자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학생 꿈이 뭐예요? 작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 되는 것입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꿈이 뭐예요? 이 학생이 잠깐 머리를 굽적이다가 저도 빌 게이츠처럼 한 건 대박 터뜨려서 세계적인 백만장자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카이스트 수재들, 천재들이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좋은 꿈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백만장자 돼서 뭐 하시게? 이 학생이 잠깐 걱정이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웅변을 했습니다. 15분 웅변을 했습니다. 즉석연설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낸 책이 꿈 넘어 꿈입니다. 백만장자 좋은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의 중심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앙들 보고 있잖아요. 희시한 꿈입니다. 웅변을 했어요.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나에게도 의미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돈으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꿈 넘어 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꿈인데
이타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목표 방향으로 한 번 더 토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직업은 이타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이제 서울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아들 자랑하는 걸 하니까 아주 수제들이에요. 친구들이 옵니다. 물어요.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꿈이 뭐야? 하면 대부분이 다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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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돼서 뭐 하려고?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인기 좋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링컨 학교 학생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 선생님 꿈꾸는 사람 많아요. 좋은 꿈이야. 그래. 공직자 훌륭하지. 그 꿈을 왜 갖고 있죠? 공직자에 대해서 뭐 하려고? 대체로 안정적이잖아요. 그 꿈의 방향이 이타적으로 움직이는 것. 나의 중심에서 나에게도 의미 있는데 나에게도 성공과 행복의 조건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과 성공의 조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꿈나무 꿈입니다. 근데 2015년 4월 15일부터 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러 가는 길이 이런 직선은 아닙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수없이 찍힙니다. 우리가 고점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큰 것을 이루었을 때, 저점 낭망하고 큰 사고 났을 때, 비탄에 빠졌을 때,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삶이라고도 합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고점에 있을 때입니다. 잘 돼갈 때, 여기에 교만 떨거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방심하거나 다시는 금메달 못 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추락을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저점에 빠졌을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슬픈 비탄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툭 한강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목숨 던집니다. 제 목숨을 던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저점을 딛고. 왜? 이게 삶이니까. 자, 여러분이 2015년 4월 15일 오기 전에 많은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1년 8월 1일입니다. 이날 저에게 터닝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2001년 8월 1일은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처음 쓴 날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독서 카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서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더 많은데요? 한번 손들고 나오세요. 무진장한 독서 카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뭐 할까? 국 끓여 먹어? 무덤에 가지고 가? 하다가 번쩍 포인트 하나가 찍혔습니다. 함께 공유하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제 친구 몇 사람에게 띵 하고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35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앱으로도 한 100만 명 정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1일 맨 처음 보냈던 아침 편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역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함께 공유하려고 좀 프린트 가져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디서 많이 들은 글귀 같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많이 회자된 글을 냈습니다. 제목은 희망이란 제목입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들으신 듯 하죠? 어디에? 루신의 글입니다. 루신의 고향 중에서.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찾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읽어서 한 40초, 눈으로 2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1년 8월 1일 제가 맨 처음 보낸 터닝포인트입니다. 이걸 보내놓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번지고 퍼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2001년 8월 1일 아침 편지를 보내던 이때는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모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국민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을 써드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걸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 사이에는 급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1급 공무원입니다. 높아요. 1급 손 들어보세요. 네. 보통 자리 아닙니다. 영예로운 자리인데 사람 죽이는 자리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딱 사흘 쉬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어요. 여한없이 제 인생에서 가장 몰두한 시간입니다. 사흘 쉬고. 청와대에서 1급 공무원이요. 5년 동안 한 자리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1급 비서관이 한 자리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영어인데 임파서블 그럽니다. 미러클 그래. 제가 미러클 임파서블 일으킨 사람이에요. 왜 사흘밖에 쉬지 못했느냐. 일주일에요. 대통령 연설문이 3건에서 최소한 10건을 써야 됩니다. 커피 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 판매기. 누르면 나와야 돼. 대통령 연설문이 누르면 나옵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지사님이나 뭐 이제 시장군서 이렇게 스피치를 써야 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 생각 날 겁니다. 쥐가 납니다. 뚜껑 열립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김이 납니다. 김 안 나보셨어? 김이 납니다. 3건에서 10건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연설문의 키워드를 빈 사무실에 가서 내 머릿속에 지도를 미리 그려놓지 않으면 월요일 출근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러게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동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겨우 비몽사몽하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식은땀이 질비합니다. 글 쓰는 사람을 피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피가 그냥 땀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냐? 제 아내가 옷을 짜야 할 정도의 식은땀입니다. 그래도 들들들들 말아서 새벽에 가야 됩니다. 그걸 5년 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연설문이어도 좋아. 그때까지만 명철했으면 좋겠다.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집중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설문이었죠.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서너 시간 걸려서 드디어 완성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됐어. 이제 내일 아침 올려드려야지. 새벽에 관저에 연설문 초안이 올라갑니다. 딱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만 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박제된 동물처럼
석고상처럼 뒤에 시멘트를 철갑 뚫어듯이 하는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옮깃이 왔구나. 여러 전조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안 씁니다. 안 쓰고 못 쓰고 합니다. 아직도 저리저리 합니다. 이야, 이거 어찌하세요? 그래서 고개부터 풀려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번개를 맞았습니다. 푹 맞았다고 하죠. 내일이야. 딱 소리는 안 나는데 성광 같은 빛 하나가 뒤통수, 이 고혈압짜리라고 합니다. 딱 터지는데 어떤 느낌이냐.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아이스크림이 툭 떨어져서 100도, 200도 되는 소뚜껑 위에서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것 같은 몸이 무너지는 그 짧은 영상이 저에게는 긴 트라우마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이거 후일담인데 제 의사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기를, 그래도 자네는 행운아야. 그때 넘어질 때 머리부터 안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2차 사고가 더 중요하다. 1차는 풍이고 뇌일인데 2차는 뇌진탕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 사망은 뇌진탕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무너질 일이 있거든요. 갈 때 가시더라도 절대 정신줄 놓지 말고 엉덩이부터 떨어지세요. 그럼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